자, 지금부터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볼 건데, 우리 일단 4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회계 처리 모양, 재무상태표 모양으로 일단 좀 추정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사채가 3년짜리고요. 여기 액면 금액이 있고 표시 이자가 있어서 액면 이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를 유효 이자율로 할인하면 우리 사채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만약에 얘네 표시 이자율이 5%였는데 유효 이자율이 10%였다면 어떻게 발행했겠어요? 할인 발행했겠죠. 뭐 어떻게 발행해? 할인 발행했겠죠. 그럼 그림을 보면 이게 액면 금액이면, 그리고 여기가 채권의 만기면 할인 발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채권의 장부 금액이. 이것까지는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게 채권이 뭐가 돼? 발행 시점의 채권의 장부 금액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우리 지금부터 요거를 회계 처리해보고 BS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혹시 딴 데서 수업을 들은 분은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위구씀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쟤는 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안 쓰지? 아니 쟤는 이제 사채 얘기하는데 왜 4할차 얘기를 안 하지?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4할차의 개념을 볼 겁니다. 사채를 못하는 분들은 4할차 때문에 사채를 못해요. 자 보시죠.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하면 그냥 야매로 할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야매로 하면 되나? 그래도 아니요 그냥 할게요. 자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겠어? 이 사채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요? 사채라고 기재한다고요. PV 이 현재 가치만큼.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재할 거라고요. 회계 처리를 하면.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은 일단 무시하시고 사채가 어떤 금액이 꽂혀요? 사채의 장부 금액인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하는 금액이 꽂힐 거라고요. 그쵸? 보세요. 만약에 요 채권에 요 사채에 액면 금액이 10,000원인데 할인 발행했더니 현재 가치가 뭐 한 98,000원쯤 나왔다고 칠게요. 그냥 아이고 10,000원인데 9,800원쯤 나왔다고 칠게요. 할인 발행했더니 시장이자율 회사가 요구하는 수익 유효이자율 이거보다 이게 작으면 싸게 발행한다니까요. 그래서 발행해봤더니 액면 금액은 10,000원인데 발행 시점에 현재 가치가 98,000원 9,800원 나왔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 회계 처리 9,800원으로 할 거 아닙니까? 돈이 9,800원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럼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기재해? 사채 장부 금액을 9,800원으로 기재할 거라고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좋은데요? 좋죠. 저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사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갚아야 될 돈이 9,800원 있는 줄 안다고요. 이 회사 갚아야 될 돈 9,800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나중에 만원 갚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재무상태표에 꽂을 때 9,800원을 꽂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9,800원을 갚아야 되는 줄 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뭔가 잘못했죠. 정보 이용자한테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순액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적어도 이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정보 이용자한테 만기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채는 액면 금액 10,000원을 기재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지? 근데 장부 금액은 얼마 와야 돼? 사채 장부 금액은 현재 가치 와야죠.
그 장부 금액은 9,800원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9,800원도 보여주긴 보여줘야 돼. 갚아야 될 돈은 10,000원인데 현재 가치 평가했더니 지금 9,800원이야. 이것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럼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 사채를 할인 발행했더니 차이 나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뭐라고? 사채를 할인 발행했더니 차이 나는 금액이 있네. 사채를 할인 발행했더니 차이 나는 금액에 있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쓴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할차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뭐 어떻게 구하긴요. 역산하면 되지. 어떻게 역산하면 돼요? 액면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예요. 그럼 사할차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역산해서 200원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논리라고요. 좀 삐뚤빼뚤하니까 다시 크게 써볼까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할차 때문에 선생님 제가 현재같이 잘하는데 사할차 때문에 사채는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지금 보시면 다시 정보 유형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채 자체는 액면 금액으로 기재해야 돼. 근데 사채의 장부 금액, 즉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 가치도 보여주긴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왜 차이가 나? 사채를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 시점에 차이 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걔를 뭐라 그러냐면 사, 할, 차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에서 얘 뺀 금액 아니겠어요? 역산.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거 10,000원, 이거 9,8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200원 이렇게 표기하길 원한다고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뻥이에요. IFRS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출제를 해요. IFRS엔 사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은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이미 IFRS 이후에도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알긴 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재무제표 읽어봐. 아까는 정보 이용자가 볼 때 갚을 돈 9,800원 있나 보다 이런 정보만 주지만 이렇게 표기하면 야 나중에 갚을 돈은 10,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치 평가했더니 9,800원 있고 이게 나중에 이 사채 기간 동안 상각돼야 되는 금액이 200원 있네.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요.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길 원해요. 정보 이용자들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사채를 가리킬 때 이렇게 책에 써놓는다고요. 총액법으로. 그럼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기재한다고요. 발행할 때. 그쵸? 그리고 현금은 무조건 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죠.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한. 그쵸? 대차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대차 안 맞는 금액을 뭐로 써나요? 요 대차 차익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재한다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채를 못해요. 사할차 개새끼 이런다고요. 근데 그냥 순액법으로 풀면 돼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동차생 되시면 2차생 되시면 총액법은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순액법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순액법으로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순액법으로 하면 장부 금액도 어차피 똑같아. 이자 비용도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 때리기 때문에 순액법으로 표기하나 총액법으로 표기하나 어차피 장부 금액이랑 이자 비용은 똑같다고요. 그럼 뭐만 차이가 날까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뭐만 차이가 날까? 이자 비용이랑 장부 금액은 똑같다니까요. 뭐만 차이가 날까요? 저기 하나 새로 태어났잖아요. 사할차 잔액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할차 잔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도 총액법으로 계산해 회계 처리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이미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역선. 내가 장부 금액만 구하면
액면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면 그게 사할차예요. 자, 맞춰보자. 발행 시점에 요 그림상에서 사할차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사할차. 사할차 어딘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셨죠? 이게 사할차예요. 이게 사할차라고. 이게 사할차라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정 성격이 어떻게 돼? 부채 차감 계정. 부채를 평가하는 부채 차감 계정이라고. 돌아와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할차는 그럼 항상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예요. 요 시점에 사할차는 얼마일까요? 요 시점에. 그쵸? 이거겠지. 그럼 요 시점에 사할차는 어떻게 구해요?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라고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랑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장부 금액이랑 채권의 장부 금액이랑 이자 비용은 항상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사할차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요 사할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채권의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일단 추석이니까 손편 좀 빚자 하면서 손편을 빚으면서 너 오늘 사채 배웠다며. 사채는 사할차가 어려운데.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 엄마 나 3도시 때 한 거라 나 졸려서 잤어. 이러지 마시고 이 사할차 어려울 텐데 사할차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손편 그만 빚고 가서 복습해야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사채는 총액법이랑 순액법 분계가 있다는데 야 그거 어떡하니. 야 총액법 어렵지.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총액법이 어렵다는데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순액법도 어려워 엄마.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셔야 돼. 엄마 총액법이나 순액법이나 똑같기 때문에 순액법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면 돼. 다만 총액법으로 하면 사할차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를 못 구할 수 있는데 순액법으로 하면 그 역시도 그냥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구한 다음에 그 시점에 채권의 장부 금액에서 액면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야 엄마. 그래서 그냥 총액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순액법으로 그냥 하면 돼. 1차 때까지는. 그게 결론이라고요. 사할차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산식 나오는데 자 출발. 기말 BS에 계상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액면 금액에서 그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그 시점에 사할차 잔액이에요.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454페이지 보면 가장 위에 박스에 써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 금액 빼기 사채 장부 금액.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액면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주면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아이 좀 야매스러운데. 왜냐면 선생님 기말에 이자 비용도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말에 이자 비용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순액법으로 기말에 이자 비용 회계 처리 해보면 잘 봐요.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 이자 비용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때렸죠. 그리고 현금은 모아요. 현금은 모아. 현금 모아요. 액면 이자 오죠. 그쵸? 그럼 대차가 안 맞아.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 요 금액을 기준으로 요만큼 이자 수익 잡았는데 현금으로 요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요만큼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너 줄 돈에 얹어줄게 했잖아요. 요 금액을 뭐라 그래? 상가계. 사채 상가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채 상가계획이 다른 말은 뭐예요? 장부금액 변동에. 그럼 결국에 여기 들어가는 금액 보면 요게 사채 상가계획인데 대차 차익으로 맞추잖아요. 회계 처리상으로는. 근데 사실 이거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대차 차익으로 맞춰도 되지만 요거 자체가 기말 사채 장부 금액에서 기초 사채의 장부 금액 빼준 거라고요. 아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지만 이렇게 한다고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그럼 총액법으로 한번 회계 처리해 봅시다.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기말의 회계 처리가 이자 비용 나오고요. 이자 비용은 언제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를 때린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현금 나가는데 요 현금 뭐라고? 액면이죠. 여기 대차 차이를 맞춰서 총액법일 땐 뭘 써줘야 될까요? 1번 사채, 2번 사채 할인 반영 차금 못 써줘야 돼요. 그러면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미 이게 액면 금액 풀방이에요. 이미 사채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액면 금액 풀방이라니까. 이미 사채는 총액법일 때, 순액법일 땐 이게 움직이지만 총액법일 땐 액면 금액이 풀방이기 때문에 뭘가 움직여야겠어요? 사할차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총액법일 때는 여기 뭐 있어? 사채 대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쓴다고요. 결국 아시겠지만 순액법으로 쓸 때나 총액법으로 쓸 때나 요 두 개 금액이 같아요. 같다고. 그럼 기말에 BS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 하고 기말에 BS 만들면, 총액법으로 BS 만들면 여기 사채 오는데 기말이고 나발이고 사채는 무조건 어떤 금액 와요? 총액법으로 하면 액면 금액.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할차가 있을 거야. 사채 차감 계정. 그 사채에서 사할차를 빼주면 뭐가 나와? 장부 금액이 나오죠. 장부 금액은 우리 어떻게 구해? 잔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도 구할 수 있고, 3장에서 내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R 빼기 현금 수령액 3번에도 구할 수 있다고요. 총액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요거 구하고 나면 기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또 역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굳이 회계 처리해서 일일이 따라갈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매 순간 사할차의 잔액은 그냥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 구한 다음에 액면 금액에서 빼주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봐? 잔액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할차 상가액도 물어본다고요. 사할차 상가액. 사할차가 줄어드는 거 금액, 사할차가 변동하는 금액이 사할차 상가액이겠죠. 그럼 사할차 상가액은 뭐랑 똑같을까? 그림 보세요.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사채가 직접 움직인다니까?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사할차가 움직인다고요. 그럼 기말에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사채의 상가액이 요만큼이죠. 총액법으로 하면 사할차 상가액이 요만큼이죠. 그림이 젠장. 그림이 요만큼이죠.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할차 상가액이나 사채 상가액이나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나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나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 당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물어본다면, 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세무사 바로 되고 여러분을 롤모델로 해서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언니, 형, 오빠, 삼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너보고 세무사 공부 시작했는데 상가액이 뭔지 진짜 감이 안 와요. 아리까리합니다. 상가액이 뭘까요?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 장부금액 변동에 그때 삼각표 그리기 시작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좋은 질문이야. 상가액을 알려면 네가 삼각표를 알아야 되고, 잘로 와보자 하면서 삼각표를 그리면 이미 잘못 배운 거예요. 합격 못했겠죠. 상가액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장부금액 변동에. 그러면 사할차 상가액이라는 건 장부금액 변동액이잖아.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사채 장부금액 변동액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할차 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 사채 기말 장부금액에서 사채 기초 장부금액 빼주면 그게 사할차 상가액이에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만 사채 공부할 때 총액법으로 얘기하고요. 앞으로 단 한 번도 총액법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1차 살아남으시기 전까지는. 그쵸? 그거 몰라도 우리가 사할차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채에서 결국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사채 이자 비용이 얼마냐, 사할차가 얼마냐, 사할차 상가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이 모든 게 사실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장부 금액 물어보는 문제도.
이자 비용 물어보는 문제도, 사할차 잔액 물어보는 문제도, 사할차 상각액 물어보는 문제도 다 뭐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사채의 모든 문제가 다 100%다 사채의 장부 금액 구하는 문제라고요. 사채 장부 금액을 어떻게 구해? 미래 현금 흐름은 그냥 땡겨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채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급회계 2 가면 더 복잡한 채권도 배울 건데 결국 채권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장부 금액 묻는 문제예요. 장부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